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처인구 원산면과 양지면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산면 주민들은 용담 저수지 유원지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용담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에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2040 용인도시 기본 계획에 시설 개발 여건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부터 국도 17호선 양지, 평창, 가재원리 사거리 1.88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양지, 평창 3.3km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원산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읍승격, 해밀도서관 열람실 야간 운영,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시설 근무 인력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이 읍승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며 빠르면 1년 뒤에는 읍승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또 양지 해밀도서관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담당 부서와 논의하고 이용자도 분석해 야간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수영장 인력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기준 인건비가 있고 초과하면 페널티가 붙는데 기준 인건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내년 기준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면 수영장에 추가로 인력 1명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계 최고의 축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이 23일 용인 포온아트홀에서 폐막식 안녕 용인을 열고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시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명예대회장 이순재 배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꾸면서 땀과 결의와 의지와 노고를 거기에 보탠다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으로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연극제가 폐회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긴 그런 모습은 계속 남아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용인의 문화 품격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배우 카이와 리사가 화려한 무대 공연을 선보이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과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의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용인에서 치른 이 대한민국 연극제가 우리 이상일 특례시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또 대학연극제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아마 용인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극인의 입장으로선 정말 앞으로 이 무대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대구광역시 대표 출전팀인 연극 저항 집단 백치들의 연극 평화가 단체상 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서는 호원대학교, 단국대학교, 극동대학교 팀이 베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화려한 폐막식으로 연극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막을 내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은 내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과 25일 처인구 백안면과 모현읍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4일 백안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이 시장에게 주민들은 경로당 지원 확대, 퇴근 시간 Y버스 확대 운영, 백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로당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올해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쌀 역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Y버스는 8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모두 2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백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은 3억을 투입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장은 모연읍에는 32곳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추진 중으로 시는 도로 개설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관련해 모연읍 일산리 일원의 재해 위험 정비 사업을 위해 국도비 30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도로망 확충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연읍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용인의 발전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일 시장이 잘해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LH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 신도시를 첨단 하이테크 신도시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거고, 또 선교통 후 입주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고, 원래 생각했던 신도시 완성 계획을 2, 3년 정도 또 앞당기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도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LH와 사업 추진 관련 현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행정 지원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일 시장님 주도하에 용인 특례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좋은 방향으로.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도시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동의 주요 사업과 도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일대를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문화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에 1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은 만큼 용인중앙시장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중앙공원 환경 개선 사업, 용인 공영 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주민 생활 환경과 안전을 위한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공간 확충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에 이 시장은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에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를 확대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용인의 발전과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해주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역북동과 삼가동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북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이 시장은 용인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 보훈회관 건립 공사 재개, 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등 지역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구대로부터 용인 등기소 진입 교차로까지 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송종률 처인구청장은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전방 100m 유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삼가동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계획, 미르포레스트 레스토랑 오픈, 삼가 2지구 민간 임대주택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가동 주민들은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 공간 중 어느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이상일 시장은 지역에 관한 의견을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시장실에 연락해 주셔서 언제든 말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유림동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유림동에 방문한 이 시장은 경안천 부근 도시숲 조성, 경안천변 축구장 개선 공사, 유방 어린이공원 스마트 도서관 개관 등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천변 산책로 정비와 폐건물 주변 환경 정화 작업, 유림동 분동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는 폐건물 주변 쓰레기도 치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산책로도 정비하겠다. 분동을 준비하고 있고 양지면 읍승격과 함께 내년에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착공 계획, 국지도 57호선 차로 확장,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계획, 용마초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운하천 준설 및 제초 작업, 해곡동 개인 정화조 사용 가구, 오폐수 시설 설치 등에 관해 건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운하천은 예산을 내년에 우선 반영해 준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훨씬 살기 좋은 용인, 훨씬 따뜻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소통 대장정을 시작한 이 시장은 관내 38개 읍면동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동부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5일 시청사 1층에 조화용 홍보존을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진선 용인특례시 의회 의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 캐릭터인 조화용이 시민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고장에 사시는 국민들도 조화용을 좋아하시고 해외에서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화용 캐릭터가 정말 귀엽고 정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용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용인특례시를 더욱더 널리 알리고 우리 용인특례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 안에 조화용 캐릭터 홍보존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화용 홍보존은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맞은편에 마련됐습니다. 특히 홍보존과 함께 마련된 굿즈샵은 경전철 기흥역 환승센터에 설치된 스토어 이후 두 번째 오프라인 판매점입니다. 조화용이 생각보다 청년층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여가지고 오히려 저는 청년들이 용인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큰 캐릭터 및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존과 굿즈샵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는 개소를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홍보존 현장 방문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선물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